10에서 20%의 요 계약금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어야 청약하시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시면 안 돼요. 당첨되고 포기하시면 재당첨이 최대 10년까지 있습니다. 무주택자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 1주택자는 청약을 네. 당첨 포기해야 되는 건가? 매우 불리한 거는 팩트예요. 왜냐면 지금은 다 추첨제에서 일단 1주택자는 가점에서도 밀려요. 밀린데 그래서 추첨제를 보시는데 추첨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5% 물량이나 무주택자를 우선 배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는요. 처분 서약을 안 하면 당첨 확률은 거의 없다. 없고, 네. 예, 인기 단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분 서약을 필히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분 서약까지 한다는 건 그 집을 팔 마음이 있으신 거죠. 이 처분 서약으로 당첨될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예, 물량은 75 빼면은 25% 처분 서약자가 다 갖는 거 아니야 하시겠는데 그걸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떨어진 무주택자가 합류돼요. 다 오는구나. 다 합류되고 네. 그다음에 1주택자가 처분 서약하신 분들을 합쳐서 그 25%를 뽑는 거라 실질적으로 1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은 10몇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차피 내 집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그렇게 막 많이 안 오르거나 가치가 네. 막 앞으로 뛸 것 같지 않아. 아는 것. 그럼 차라리 그냥 무주택이 된 예. 상태에서 청약을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 맞다는 거죠? 거예요. 네, 네. 그냥 이게 너무 안 오른 뭐 오래된 네. 빌라, 근데 이게 네, 구축. 집 안에 있는 걸 또 팔기가 그래서 네. 또 드리는 조언은 네. 예, 다른 가족한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부모님한테 내 거를 일단 증여를 해놓고 하고 난 무주택자가 되니까 청약을 하고 네, 이런 방법도 그럼 있습니다. 좀 안심이 될 수 있겠네요. 1주택자라면 청약은 가능하지만 기회는 좀 좁다.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팔 주택이라면 네. 청약을 위해서 네. 뭐 증여나 미리 팔거나 이렇게 네. 해서 무주택을 만든 상태에서 도전하는 게 더 더 좋다. 유리하다.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특공까지 있다면 파셔야 특공도 쓸 수 있으니까요. 당첨이 됐다고 가정해서 네. 이제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올해부터는 거주 의무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청약 당첨되면은 전세 들여서 이제 잔금 처리했는데 이제 그게 네. 안 된다는 안 거죠? 됩니다.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고 분양하는 단지부터는요. 이제 민간 분양에서도 의무 거주가 들어갑니다. 최대 3년에서 5년 부여가 돼요. 이거는 예, 말씀하신 대로 전세로 잔금을 못 치르고요. 당첨되면 본인이 바로 입주를 하셔야 돼요. 목돈이 있어야지만 이제 네. 가능하단 말이네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네. 이제 다른데요. 투기 과열 지구는 40%만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양가 100%에 대출 40을 뺀 나머지 60%의 자금 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청약을 하실 수 있어요. 예전처럼 계약금만 있고 뭐 예전에 뭐 또 연체 기술이라는 것도 있어서 5, 6회차 잔압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연체했다가 전세로 잔금 치르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게 2월 19일 이후로는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되고요. 무턱대고 이제 청약하면 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50% 대출이 나오니까 나머지 50% 자금 계획 세우시고요. 나는 너무 자금이 부족한데요. 그러면 뭐 비조정 지역이라면 예를 들자면 6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나머지만 자기가 자금 조달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거주 의무가 전국으로 다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구나.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에요. 수도권 중에서도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아파트. 네. 이런 주택에 이제 공공 분양은 일찌감치 작년부터 적용이 됐고요. 이제 올해 2월 19일부터는 수도권의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 의무 거주가 들어가서 나는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근데 계약금밖에 없어요. 그럼 포기하실 게 아니고 모든 주택이 다 의무 거주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의무 거주가 안 들어가는 주택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청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틈새를 잘 찾아서 이게 노리는 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 나와요. 입공에 이걸 꼭 보시고 봐야겠네. 의무 거주 없네 그러면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단지를 전략적으로 청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출을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아까 네.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네. 뭐 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신다면 아까 사례가 투기 있을까요? 과열 지구는 40%만 대출이 나고 20% 잔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좀 정부가 혜택을 준 게 서민 실소유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맞추시면은 10% 우대해서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 조건을 꼼꼼히 보시고요. 해당이 되시면 꼭 챙겨서 받으셔요. 좀 더 받을 수 있단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투기 과열은 40이 아니라 50%까지 받을 수 있고요. 예, 조정은 50이 아니라 6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네. 청약 당첨 전에 좀 네. 작은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좀 네. 간단한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일단 청약은 정말 사회초년생들이 모르시는 게요. 5억짜리 아파트는 5억이 다 있어야 되는 줄 그쵸. 아시더라고요. 청약의 정말 매력이자 장점은 일단은 의무거주가 없는 단지는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네, 계약금은 단지별로 다 다른데요. 10에서 20%의 요 계약금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어야 청약하시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당첨되고 포기하시면 재당첨이 최대 10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내가 전세로 잔금을 치를 거야. 그러면 의무거주가 없는 단지를 골라서 청약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6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요. 정말 계약금만 있으면은 다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매 제한도 다 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전매 제한이 없는 지역도 있고요. 이런 건 이제 지방의 중소도시이긴 해요. 또 전매 제한이 수도권에서도 비조정 지역이면 6개월 뒤면 풀려요. 그래서 내가 계약금만 있는 분이다 이러면 나중에 전매가 풀렸을 때 다시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방법도 있어서 네.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자기 가용자금에 맞춰서 토기 과일을 넣을지 조정을 넣을지 비조정 지역을 넣을지 그걸 잘 좀 자금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에 강남의 이제 단지들 분양하는 거 보면 로또라는 이제 말이 붙을 정도로 또 당첨만 되면 진짜 로또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 뭐 근데 돈이 있어야지 하지. 네. 막 그런 이제 또 한숨도 트세요. 네. 그런 좀 로또 단지에 좀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 네. 좀 주의할 점들이나 좀 생각해 될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금이 이런 로또 단지일수록 20%, 10%가 아니고 20%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계약금은 또 필히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철저히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로또 단지도 당첨되고 계약 안 하면 재당첨 10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유념하시고 청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만 넣으셔서 떨어지는 것보다 눈높이를 약간 낮추셔서 나한테 맞는 단지, 당첨을 목표로 하시면 지금은 거의 청약이 가장 분양가가 싸고 새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 이렇게 해서 새 아파트를 내 집 마련으로 하는 방법을 제대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청약의 기술을 아낌없이 공개해 주신 아는 만큼 당첨되는 청약의 기술 저자 정숙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